네, 세 번째로는 내러티브의 세계관적 접근이라는 부분인데요. 현대 내러티브 전략의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세계관적 접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 허구의 도시나 국가, 행성을 배경으로 마법이나 초광속 등의 SF나 아니면 판타지의 개념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스타워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마블 시리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불리면서 현대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화 하나하나가 제각기 들려주는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니버스, 세계관적 특성이 극대화되면서 TV나 영화, 라디오, 게임, 놀이기구, 책까지 파생 컨텐츠를 무한 생성해내는 트랜스미디어 현상을 만들어내는 중인데요. 하나의 커다란 집단적 서사로서 세계관을 형성을 해서 대중들이 여러 컨텐츠 간의 관계성을 즐기고 열광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여지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관적 접근은 비단 영화 속에서의 서사로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이제는 음악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세계적 수준의 정교한 내러티브 유니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BTS의 컨텐츠 중에서도 세계관과 관련된 노래와 영상, BU라고 한 BTS 유니버스라는 로고가 붙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러티브는 시간 순으로 전개되지 않고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다양한 상징물들이 등장하는데, 같은 상징물들이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흩어진 서사를 연결하는 모티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적 내러티브에서 대중들한테 서사의 전개와 완성은 적극적으로 대중들을 참여시키게 되는데요. 이른바 세계관 놀이라고 하면서 MZ세대들이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BTS 유니버스에서 재미있는 점은 팬들에게 정답을 달려주지 않고 소위 떡밥이라고 불리는 힌트를 컨텐츠의 곳곳에 숨겨서 팬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문학 상품을 연상시키는 상징들을 통해서 팬들에게 다양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스스로 그들이 해석하게 만들어서 제2의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리고 세계관은 매 앨범마다 이어지고 확장되고 웹툰, 그림책, 게임 이런 등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이 되어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식들이 BTS 노래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시적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안 좋은 욕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안 좋은 노래들이 많았지만 BTS 노래는 너무나 아름다운 서사라고들 부모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내러티브를 통한 놀이는 그대로 팬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참여하고 공동 창작을 해가는 내러티브 유니버스가 구축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맨스 내러티브 삼각형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러티브는 역시나 사랑 이야기라는 부분인데요. 로맨스 내러티브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회사나 브랜드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업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사실 모든 마케팅은 하나의 구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객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로맨스 내러티브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에 따르면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밀감, 열정,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로맨스 내러티브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친밀감과 열정, 책임감이 균형 있게 충족된다면 소비자의 감성적 애착과 이성적 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삼각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랑을 향한 열정적인 팬덤이 브랜드 내러티브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소위 컬트 브랜드로서 열정적 고객들이 집단적으로 헌신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요.
컬트 소비자들의 애정은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는 포화된 시장에서도 숭배적 가치 부여, 부가가치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광적인 소비자들은 마치 공항 게이트 앞에서 인기 연예인이 나오기를 오멜불만 기다리는 팬들과도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또 예시로는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HOG라고 하는 열광적인 팬덤 문화를 이루면서 브랜드를 향한 사랑의 맹세를 자신의 몸에 문신을 통해 새김으로써 이를 증명도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의 가장 뜨거운 브랜드로 떠오르는 구찌도 그 반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요. 구찌스러움이라는 키워드가 구글 검색 건수로 2017년 패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핫한 브랜드가 됐고요. 구찌만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구찌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을 통해 패션계를 뒤덮은 최고의 아이코닉 아이템들을 양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틱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입는 옷 가지고서 구찌 스타일로 옷 입기 뭐 이런 부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듯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완성된 사랑은 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삼각형의 요소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가전 등의 소비재 분야는 무엇보다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명품 등 열광적 추종이나 유행이 중요한 카테고리에는 열정의 요소를 가중시켜야 되고요. IT, 금융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제품은 책임감의 요소를 탄탄히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황과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된 브랜드의 로맨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맨스를 완성시키는 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격화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캐릭터 마케팅으로 특정 캐릭터에 공감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잘 구현하면 소비자들은 동일시하는 감정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해당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롯데그룹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의 이름인 샬롯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롯데라는 기업의 바탕에 낭만이라는 내러티브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껌에서 시작해서 제과, 유통, 건설, 화학 등 확장되면서 그룹의 중심이 중공업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롯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낭만적인 내러티브는 변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맨스 내러티브의 삼각형이던 캐릭터이던 커뮤니케이션이 일관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내러티브 전략에는 표준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두서 없이 나열되는 사건들을 서사적인 일관성과 연소성을 부여해주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내러티브를 구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아마존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희생하는 대신에 전적으로 매출 성장에 집중하는 혁신 기업의 서사로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매업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단기 이익을 쫓는 대신에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고객 우선주의,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 전략이라는 기업의 철학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마존은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는 회사라고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특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내러티브 자본은 갈수록 커지는 서사의 힘을 강조한 트렌드 용어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정치 분야에서 독자적인 서사를 내놓았을 때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내러티브는 단순한 스토리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는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내러티브는 발화의 주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곡,
그 이야기인 즉슨 확고한 자기의 스토리와 전달 방식이 브랜딩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러티브에서 시작이 되고 내러티브로 완성이 되는데, 심지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들조차 방대한 내러티브의 향연을 통해서 강력한 전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러티브라는 것은 소통하는 인간들에게 원초적이면서 본질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러티브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알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토스, 감성과 상징에 어필하는 미토스를 발휘하고, 두 번째, 고객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요.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은 세계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나아간 고객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로맨스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내러티브는 정치 영역에서도 잘 구사하는 지도자는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이 때문에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들이 연결이 되면서 명확해지기도 하는데요. 기업에서도 타겟화되면서 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비즈니스 영역, 조직의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고민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사람들, 또한 고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 혹은 세계관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기업이 스토리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사업 영역에서의 내러티브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정형화되어져 있는 기업의 스토리나 마케팅 에피소드는 단조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되는 고객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렇듯 내러티브의 자본이라는 뜻은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내러티브가 강력한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과 동일한데요. 내러티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부여한 의미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개 PDR이라고 해서 Price Dream Ratio라고 해서 주가 대비 꿈 비율이라는 용어를 읽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가시적인 지표를 넘어서는 잠재력, 즉 꿈을 반영하는 취지의 주식 용어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천재라고 얘기하죠.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해서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뒤덮을 수 있는 초고속 마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인공위성도 띄우고 있고요. 많은 실험들을 구현을 하고 있죠. 왜요? 니오인 즉슨 자유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주여행도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켓 추진체는 발사 후에 분리되면서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발사한 곳을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일론 머스크가 추리하는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가 많은 실패 끝에 그 어려운 걸 해냈다고 합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세 번째나 실패했을 때 포기하려고 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아니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올려주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라는 부분인 거죠. 영업 실적이나 아니면 매출액보다 그쪽의 숫자적인 데이터보다는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의 내러티브가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란 현대의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fictional universe라고 해서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되게 유명하죠. 영화 속의 서사, 세계관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탄소년단의 콘텐츠 중에서 세계관과 연결된 노래와 영상에는 BU라고 해서 BTS 유니버스라는 로고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벽에 온통 방탄소년단 세계관에 대한 연구로 가득 채운 외국 소녀의 영상이 기억이 하나 났네요. 방탄소년단은 세계관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컨텐츠 곳곳에 배치해서 팬들이 찾게 하고 해석을 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참여하면서 공동 창작하는 내러티브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사랑에 빠진다면 최상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로맨스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친밀감, 열정,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사랑을 성립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도 정리했는데요. 사실 모든 마케팅은 하나의 구애라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컨텐츠 코리아를 읽으면서 단 한 줄만 기억에 남는다면 바로 이 문장일 겁니다. 2022년 선거의 해를 맞아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정치의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러티브 슬로건과 이항 대립적인 내러티브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미국의 부활이라는 애국 내러티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슬로건은 듣기 좋은 문장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와 담론에 어우러지는 내러티브를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항 대립적인 내러티브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담론이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과 다름을 부각하면서 차별화를 꾀한다라는 전략인데요. 흑색 선전이나 선동으로 단성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시켜서 차별화를 꾀하는 선거 전략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자 보고 있다 보면 가짜 뉴스가 더 잘 확산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보완을 하거나 가짜 내러티브를 걸어낼 수 있는 눈은 스스로 길러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단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라는 부분인데요. 한 예로 세월호 사건 후에 추모의 마음으로 노멀한 리본을 달고 다녔던 때가 있었죠. 교회 주일학교 교사 봉사로 했을 때 주일학교 부장님께서 전체 카톡방에 한간에 떠도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노란 리본은 영혼을 부르는 의식에 사용했던 것으로 접신의 의미나 기독교적인 교리에 어긋나서 이렇게 시작된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카톡방에서 매번 이런 글을 읽다가 즉각 답을 어떤 분이 올렸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노란 리본이 영혼을 부르는 의식에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의미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좁은 소견을 따르기보다는 추모의 진정성을 담아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겠습니다. 라는 답글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카톡을 받은 주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한간에 떠도는 노란 리본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풍문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좀 말고 저와 같은 의견이었었다는 거죠. 무한한 내러티브의 세계에서 기업은 유일무이한 비즈니스의 모델인지 아니면 창조적인 창업가의 정신이 있는지 현재가 아닌 미래의 비전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 내러티브의 뿌리는 무한한 생명력이면서 이는 창의력과 닿아 있고 엉뚱하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자본에 관한 부분을 맞춰보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내러티브 자본이 의미하는 전망과 시사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내러티브는 소통하는 인간들에게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발화의 주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해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하고요. 비즈니스에서 내러티브의 중요성은 이 꿈을 믿고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오로지 내러티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러티브를 가진 기업의 주가는 이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 내러티브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코로나 팬데믹과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판을 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가짜 내러티브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의 리터러시를 기르는 일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망 및 시사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할 때 이제 기업의 가치는 유일무이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아니면 창조적인 창업자 정신을 보여줄 것인지 현재가 아닌 미래의 비전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만의 내러티브를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것이 본인의 나중 사업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해서 2022년에 관한 트렌드 코리아의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내년의 트렌드에 관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